하나, 둘, 셋, 넷. 어이구. 자, 보자. 자, 아까 3번이 그 기체분자 운동론이었죠. 4번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그래 그래. 또 누가 또 전화 온 줄 알았어. 자, 봅시다. 자, 쟤들 소리 잘 들리겠지? 다 들어왔지? 현승아, 부승아, 지원아, 서구야,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가 그야말로 에브리지 스피드입니다. 자,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야말로 평균 속력. 자, 그 의미가 뭐냐면 V바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이렇게 돼요. V1 속력, V2 속력, Vn 속력 나누기 n. 네. 네. 우리 시리가 자꾸 장도 등장을 하네요. 네. 우리 시리도 기체분자 운동론이 듣고 싶은가 봐요.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중요하죠. 네. 자, 저렇게 정의된 게 바로 그 뭐냐면은 기체분자의 평균 속력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Vn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의미는 뭐냐면 n번째 기체 분자의 속력, 그걸 Vn이라 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체 분자가 n개만큼 모여 있는데, 그럼 n개가만큼 모여 있으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n번째 거에 각각의 속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누는 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산술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8은 8이고요. R은 뭐죠? R? 기체상수. T는 온도. 파이는 그 3.14 그 파이 얘기하는 거고요. M은 바로 그 분자의 뭐 분자량. 좋고요. 뭐 몰질량이라고 해도 뭐 좋아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느냐? 모르셔도 돼요. 외워. 알겠죠? 예? 외워.
물리학자들의 열심히 계산한 노력에 의하면 저렇게 된다를 외웁시다. 확률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통해 통계적인 그 평균을 적분을 통해 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익숙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기 좀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 미분이나 적분이 충분히 되면 그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금 그냥 외우자. 알겠죠? 외우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루트 mean square speed가 있어요. 루트 mean square speed. 자, 그럼 각각의 의미가 뭐냐? 루트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루트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mean 이건 뭘까? 산술 평균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스퀘어는 제곱.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제곱한 다음에 산술 평균하고 루트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 이런 이상한 게 있나 해서 그걸 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V R M S 이렇게 표현합니다. VRMS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Vn 이게 n번째 기체 분자의 속력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 첫 번째 분자, 두 번째 분자 각각의 속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또 우선 그대로 나열을 해요. 그럼 V1, V2, Vn까지 나열을 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한테 우선 제곱을 해요. 전부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들에 대해 제곱을 해요. 그 제곱한 것을 그 입자의 개수로 나눠요. 그걸 다시 룰을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V1이 됐건 Vn이 됐건 그게 몇 번째 분자의 속력이라고 했죠. 그것에 우선 첫 번째 뭘 한다? 첫 번째 제곱을 한다. 그 제곱한 것을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눈다.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걸 뭐라고요? 그걸 산술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루트를 씌운 거. 그걸 RM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간 다른 거죠. 약간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열심히 계산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3RT 오버 파이 M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 과정이 또 사뭇 중요하고 아마 학교에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린 강의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얘는 이것의 유도 과정의 일부가 바로 앞서 했던 3번 문제예요. 그래서 앞서 했던 3번 문제 있죠. 뭐 운동량이 변한다는데 뭐 그때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충격력 막 이상한 거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 3할 때 오랜만에 했더니 미안해. 해서 아까 3번에서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 3RT 오버 M 쟤를 유도하는 과정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문제는 딱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쟤를 실제로 한번 저를 이제 뭐냐면 유도해 보라 라는 문제가 3번이었고 4번이 그 유도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제적인 계산을 해보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따 두 번째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연과학의 계산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단위가 더 중요하다. 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단위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25도, 몇 도 그랬어? 20 몇 도야? 20도. 20도씨에서 N2 gas의 RMS 스피드 얘를 계산해 보라는 거지. 뭐의 유념에서? 단위의 유념에서.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단위를 고려를 할 때 이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3은 숫자 3이고 R은 뭐예요? 기체상수죠?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온도고요. M이 뭐였죠? 분자량이거나 몰질량이죠. 그럼 여러분 질소기체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바로 28이죠. 28이죠. 자, 그러면 3 있고 문제에 보시면 R도 있고요. 온도도 있고 M은 분자량 이걸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을 해보시고요. 계산기가 없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수식만 한번 써봐. 내가 돌아가면서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있으면 계산해서 답이 얼마다 나한테 얘기해줘 보고요. 아니면 계산기가 없으면 수식만 한번 써봐요. 제대로 하나 봅시다. 그 뭐냐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RT 나누기 M이잖아요. 그 3 쓰고 R에다가 뭐 쓰고 T에다가 뭐 쓰고 M에다가 뭐 쓴 거를 나한테 보여달라고요. 보여달라고요. 자, 우리 이서진 언니. 자, 이거. 서진이 언니. 그렇죠. 절대 온도를 바꿔야 되죠. 좋아. 자, 써봐 한번. 그 다음 더 해봐. 그거예요? 그거예요? 몰라. 나 모르니까 나도 저기 하는 걸 내가 보는 거지. 그래? 됐어요. 그 다음. 오, 좋아요. 그 다음. 그 다음, 자기는. 오, 좋아요. 그 다음, 자기는. 저기 뭐야? 지금 단위 계산. 그래요? 자, 그 다음. 자기, 봅시다. 영도씨가 273.15 켈빈이잖아요. 273 켈빈이잖아요. 그럼 20도씨면 몇 켈빈이다 있어야죠. 그 다음, 저기 또 뭐. 봐. 좋아요. 그 다음. 저기,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찾고 있어요. 문제를 찾고 있다고요?
자, 그다음. 아까 찾았었는데. 그다음 찾았어요? 그다음. 그다음. 좋아. 그다음. 좋아요. 됐다. 아, 리셋이요? AC.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치면 되는데 이게 보기가 싫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딜리트 있죠, 딜리트. DEL. 딜리트거든요. 그럼 이게 F1이 이거고 F2가 이거. 그럼 딜리트를 눌러. 그럼 딜리트 라인 한 선을 없앤다. 딜리트 올 모든 걸 없앤다. 보이세요? 그럼 이제 딜리트 올 yes F1 싹 없앴죠. 알겠죠? 뭐 기체 상수가 0.08이에요. 뭐라고요? 0.08을 8.3에 써놔야 되죠. 정말로요? 0.08 단위가 다르지 않나? 그런가요? 그치. 그거 단위가 단위. 오, 그렇죠. 계산한 거 좀. 계산하는 거야? 자, 만약에 계산한 거 답 불러보세요. 16.14. 자, 내가 여러분들 딱 푼 거 보니까 여기서 정답률 몇 프로게요? 이거. 매우 낮을 거. 정답률 20%입니다. 2명 맞췄고요. 8명 틀렸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뭐 심오하고 어려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런 걸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식이 있으니 수식에 항들을 대입해서 그냥 숫자를 계산해 보라고 한 건데 이것도 지금 정답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성적은 실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은 뭐로 결정된다? 실수로 결정된다.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뭐 기체상수 얘기 먼저 잠깐 해볼까요? 기체상수가 사실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체상수 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좀 기체상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한 분들이 있어서 자 한번 봅시다. 아니 기체상수 뭐 그 전에 압력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여러분 1ATM의 정의가 뭐죠? 1ATM의 정의가 뭐죠? 자, ATM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대기를 영어로 아, 그렇죠. 기압. 네. 기압. 영어로는 atmosphere라고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렇죠. 아, 그걸 얘기한 거였어요? 오, 야, 문제 영어도 잘하고. 이야, 문제 좋아요. 역시 문제 네이티브죠. 저 영어 못해요.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이 상태로 보면 나이지리아 쪽 그쪽 영어 그거 잘하고 사람 영어 되게 잘하고 있냐 그 사람들은 많이 그렇다. 자, 어쨌건 자, 일기압의 정의가 뭐죠? 1013 자, 일기압의 정의가 뭐냐면요. 바로 이게 정의예요. 무슨 뭐 토리첼리가 수은기둥 실험에서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게 일기압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저걸 1ATM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10132호는 오차가 없는 숫자예요. 정확한 숫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정의가 되어서 또 하나 정의된 압력 단위가 뭐가 있냐면 바로 원바라고 하는 압력 단위도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1,000,000 뉴턴 퍼 미터 제곱. 요게 원바라는 압력 단위예요. 그래서 10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원바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도 주로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1ATM이라는 정의는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정의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이 기체상수. 자, 기체상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죠? 기체상수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PV는 nRT 요 수식을 이용해서 저 기체상수를 우선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기 있는 기체상수를 구할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면 바로 그 기체의 부분합이 1기압 그리고 기체의 몰수가 1몰 그리고 온도가 0도씨 되겠죠? 자, 그런데 0도씨일 때는 그 도씨를 이 물리학 계산에서는 뭐로 바꿔줘야 돼요? 켈빈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여기에 있는 이 0은 0도씨의 의미인데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해줘야 켈빈으로 바뀌죠? 바로 273.15를 더해야 그게 켈빈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한 게 바로 켈빈 온도다. 그래서 기체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체 1기압, 기체 1몰의 경우 0도씨에서 재밌게도 그 부피가 어떻게 된다? 실험적으로 22.414리터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데이터고 그래서 수능 화학 1 하는 학생들은 이 22.4리터 같은 거 막 이 데이터 무조건 외운다고요. 알겠죠? 그 정도는 아주 유명한 녀석이다.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1기압 1몰 0도씨면 22.4리터.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 바로 0.08206 이 정도 값이 나와요. 0.0820574 뭐 이렇게 되거든요. 어우, 나의 기억력이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까지 끊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0.082 여기까지 끌어 쓰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단위. 그럼 이때 단위가 뭔지 봅시다. ATM 리터. 그 다음 몰과 켈빈이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0.08이라는 숫자를 쓰려면 그때 단위 체계가 ATM 리터 몰 켈빈인 것을 확인하고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1 ATM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10132호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ATM 요 자리에다가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저 자리에다가 넣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리터에다가는 이걸 넣겠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3승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죠. 그러니까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잘 보이지? 자, 그리고 저 뒤에 요 단위 여전히 어떻게?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숫자들만 보면 숫자들만 보면 자, 이게 숫자고 요게 숫자고 이게 숫자잖아요. 그럼 계산기를 가져다가 0.082 곱하기 101325 곱하기 15-3승 하면 그때 나오는 값이 8.314예요. 저기는 저 숫자를 계산한 게 8.314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텐데 뉴턴 퍼 미터 제곱과 미터 3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두 개가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터 제곱이 있고 미터 3승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면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겠죠. 그럼 뉴턴 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걸 줄이라고 하죠. 왜?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끌고 간 걸 원줄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단위하고 요 단위가 바로 뭐로 바뀐다? 즈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위 몰, 켈빈은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다 사실 등호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건데 숫자가 다르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단위 체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모든 물리량은. 알겠죠? 우리 지구의 모든 물리량은 단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RMS 스피드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해보자. 자, 3RT over M 여기다가 차근차근 대입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은 3이고 자, R. 자, R 자리에다가 적어요. 이거 써야 되겠어요? 이거 써야 되겠어요? 이거 써야 되겠어요? 이거 써야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 쓰는 순간 나가리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써야 되고. 그래서 그대로 8.314를 씁니다.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자, 이 단위가 뭐죠? 단위. 제 단위 뭐예요? 단위 뭐예요? 단위. 줄, 몰, 켈빈. 알겠죠? 단위 그대로 씁니다. 단위 빼먹으면 나가리. 알겠어요? 무조건 단위 계속 써야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오늘 본 퀴즈에서도 여러분 단위 없으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다 나가리입니다. 알겠죠? 단위 없으면 무조건 나가리입니다. 단위. 그 다음 곱하기 온도 몇 도? 온도 몇 도? 20도씩 그죠? 자, 그런데 20도씨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뭐로 바꿔야 돼? 켈빈으로 바꿔야 되겠지. 왜 켈빈으로 바꿔야 될까? 여기 켈빈이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뭘 해줘? 273.15를 하면 이게 켈빈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여기 이제 지금 20도씨라는 것의 의미였던 거고. 그 다음 over. 자, M이 뭐죠? M이 뭐예요? 분자량이잖아요. 분자량. 그러면 질소기체 분자량이 지금 28이죠. 그죠? 28. 자, 그러면 28이라고 쓰고, 자, 항상 얘기했지만 단위. 28의 단위는 뭐예요? 단위가 그램 퍼 몰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루트 해서 계산하면 또 나가리.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지. 저렇게 계산을 해야 원하는 옳은 답이 나옵니다. 킬로그램 단위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라지엠이 킬로그램 단위예요. 라지엠이 킬로그램 단위냐고요? 네. 단위는 내 맘대로 쓰는 거죠. 근데 단위에 맞는 숫자를 쓸 뿐인 거죠. 위에 줄에 킬로그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물리량이어도 단위 체계가 바뀌면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숫자가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몰이라고 하나 28 그램 퍼 몰이라고 하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아, 같은 거잖아. 그 등호가 같은 거잖아. 같은 거지만 단위 체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고. 그리고 숫자 이 단위를 왜 바꿔? 왜 바꿔? 다른 단위하고의 조화 때문에 이 단위 체계를 편의상 필요상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화학 계산에서는 28g/몰로 쓰면 되는데 물리학적 계산을 할 때는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어 주는 게 다른 단위들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계산기상에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줄게요. 집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해라. 고 하면 3 곱하기 8.314 곱하기 293.15 나 오버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루트. 자, 숫자만 뺐어야겠죠? 숫자만. 자, 숫자만 딱 빼서 이만큼 딱 계산하면요. 대략 뭐 500에서 600 사이 나올 거예요. 그럼 대충 계산 맞은 거예요. 그렇죠? 500에서 600 사이면 대충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해? 단위에서 단위란 볼 거예요. 자, 우선 단위가 딱 봐도 나가리 되는 게 많아. 그럼 켈빈 나가리 되지? 몰 나가리 되지? 그럼 누구만 남아? 줄과 킬로그램만 남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단위는 뭐냐면 줄 퍼 킬로그램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즉 이 녀석의 답은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루트 줄 퍼 킬로그램 아주 익숙한 단위야. 좀 그래. 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아는 단위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그럼 이제 숫자는 됐고 이 단위 먼저 볼게요. 자, 1주르. 주르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1뉴턴의 힘으로 1m만큼 끌고 간 게 그게 1주르죠? 맞나요? 그 다음 여기에 뉴튼. 자, 뉴튼이라는 물리량의 의미는 뭐죠? 1뉴턴의 힘을 주면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죠? 보이세요? 1뉴턴이 1kg의 물체 1m/s 제곱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이 1뉴턴이잖아. 그럼 이따 나가리 뭐 남아?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 제곱의 루트. 이게 뭐야? 미터 퍼 세크.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거나 무식이 평균이건 뭐 그냥 개별적이건 어쨌건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단위 체계가 뭐로 나와야 되겠어? 미터 퍼 세크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그 미터 퍼 세크, 그 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하려면 단위 체계를 저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교수나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내는 문제예요.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서 정답률 20%예요. 알겠죠? 자, 대단한 게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데서 등급이 갈린다. 오케이, 됐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화학과 대학원 같은 데 갈 때 그 면접고사에서 교수들이 뭘 많이 묻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요. 그냥 다짜고짜 학생 반가워요.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어디 지원했지? 그래서 예 이번에 저기 어느 저기 무기화학방에 지원했습니다. 뭐 분석화학 실험실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 좋아 하면서 이제 교수가 갑자기 난데없이 그래 혹시 근데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이 방에 공기 분자 속력이 어느 정도죠? 이렇게 물어요. 그냥
그냥 대학원 화학과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교수가 아 그래 좋아 하면서 그런데 여기 우리 같이 있는 요 공간에 기체 분자 속력이 어느 정도지? 그냥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답이 뭘까요? 오베르지. 답이 뭘까요? 오베르지. 계산했으면 이렇게 되겠지. 실수가 많으니까. 근데 계산했으면 이거지. 근데 사실 지금 그냥 교수가 온도 줬어요? 안 줬죠. 그리고 질소인지 산소인지 구분했어요? 안 했죠. 온도도 안 주고 기체 종류도 안 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야말로 얘는 대충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대충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저 500 혹은 600 미터 퍼 세크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냐고요. 이런 걸 외워야 돼요. 학자들은 이런 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학자고요. 이런 걸 외우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학자들은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학자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이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학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해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허지 못하는 학생들도 데려다가 계속 굴리면은 다 이해시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어떤 어려운 내용도. 이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외우고 있는 게 학자예요. 알겠죠? 그러면 답이 뭘까요? 바로 정답은 네, 음속입니다가 답이에요. 음속이요. 음속 1의 크기 얼마예요? 음속 1의 크기 얼마예요? 340m/s를 마하 1이라고 하잖아요. 340m/s. 그러면 5에서 600이면 한 마하 2 정도 되는 거죠. 마하 1에서 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퉁쳐서 얘 음속입니다가 답이에요. 근데 340m/s, 340m/s를 몰라도 이걸 답할 수가 있다고요. 왜겠어요? 우리 공기 중에서 소리는 누가 전달해요? 공기가 전달하잖아요. 공기 분자가 전달하잖아요. 그럼 공기 분자가 전달하는 게 속력이니까 소리의 속력은 공기 분자가 움직이는 평균 속력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들어있는 이 공간의 공기 분자의 속력은 음속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게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게 우리 생활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게 그게 진짜 전문가들의 질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운동량 보존 법칙 배웠으면 그걸 해보라는 거야. 무슨 은재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은재가 아까 막 당구 게임을 이렇게 했거든요. 당구 게임을. 그럼 이제 그냥 별거 아니죠. 그냥 그 게임 잘해서 뭐 할 거고 못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내가 그런데도 이제 은재한테 내가 뭐라고 했던 이유는 그 별것도 아닌 거 했던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사실을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배웠구나. 막 그걸로 시험이나 잘 치자. 그러면 시험 잘 못 쳐요. 진짜 시험 잘 치고 싶지? 그런 거 배운 게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배운 게 내 주변의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게 화학 시간에 배운 거건, 물리 시간에 배운 거건, 생물 시간에 배운 거건, 그리고 또 뭐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역사 시간에 배운 거건 그 모든 게 내 삶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기억이 오래 남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얘기들 했던 거야. 이제 알겠죠? 내가 이제 게임 못해서 내가 막 핀잔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잘해서 뭐 하겠어요? 실달되기 없이 그런 거고. 그게 아니고 뭔가 배운 사실을 항상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해라.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 선생들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내는 아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이거니와 심지어 화학과 대학원 입시에서도 교수들이 종종 묻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알아두시기 바래요. 됐다. 그다음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잇. 5번.
자, 짜잔. 아니지. 그래. 우선 첫 번째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1. 어디션 폴리머리제이션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첨가 중합. 첨가 중합. 자, 저 첨가 중합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첨가의 의미는 여러 입자들을 완전 비탄성 충돌로 거듭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첨가 중합으로 번역을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어디션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돌 중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두 개가 떡 붙어버리는 거겠죠? 이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그러면 두 개만 떡 붙어요. 뭐 세 개, 네 개, 여러 개가 떡떡떡떡 붙을 수 있죠. 알겠죠? 그렇게 되면서 거듭 계속 더해지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어디션 폴리머리제이션 혹은 영어로는 저렇게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첨가 중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거와 관련된 얘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천지 빼까리로 억수로 많아요. 무슨 말이겠죠? 억수로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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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저런 화합물이 있어요. 찾았나요? 찾았어요? 자, 이런 물질이 있을 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얘 이름을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합니다. 자, 클로라이드는 이 염소를 뜻하는 말이고요. 바이닐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단위를 관습적으로 바이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생긴 분자를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합니다. 관습 이름으로.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뎁다 많아. 뎁다. 그럼 몇 개 더 그려볼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있을 때 이때 이 탄소하고 탄소가 지금 이중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중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하나의 전자상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걸쳐서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바로 이렇게 계속 붙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의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요 이중결합중 전자 한 쌍, 요 이중결합중 결합선 한 쌍은 여기서 요렇게 유지되어 나타납니다. 자, 저 빨갛고 파란 색깔을 보시면 뭐가 어떻게 결합된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다? 지금 분자를 내가 3개만 그렸지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알겠죠? 최소 수십 개에서 최대 100만 개까지. 알겠죠? 최대 수십 개에서 최대 100만 개까지 분자가 쫙 하고 붙을 수 있어요. 이걸 편의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N. 요 N은 보통 수십 개에서 100만 개 사이.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요 하나의 분자를 원래 말로는 모노머, 영어 표현으로는 단위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펼쳐 표현하건 치환해서 표현하건 이런 식으로 다 붙은 애들 있죠. 다 붙은 애들, 붙어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영어 표현으로는 폴리머, 우리말로는 중합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 내가 완전 비탄성이다 라는 말의 뜻 알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모노모들 중에서 뭐 따로 뭐 떨어져 나오는 거 있어요? 하나 아낌없이 다 붙어 있어요. 하나 아낌없이 다 붙는 거죠. 뭐 원자나 무슨 전자나 떨어져 나오는 거 일체 없죠. 그래서 아까 내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수없이 많은 모노머가 있을 거고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수없이 많은 중합체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단위체 중 이 분자 이름을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합체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폴리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PBC. 저 PBC라고 하는 물질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험하는 누구예요? 저 PBC라고 하는 저 물질이 여러분들 평소에 그 경험하는 뭐예요? 무슨 반할 때 저번 예, 관할 때도 쓰는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 흔하게 거의 매일 봐요. PBC가 뭐예요? 거의 매일 봐요. 여러분들 거의 매일 보는 거. 바로 검은색 비닐봉다리요. 비닐봉지죠, 비닐봉지. 뭐 요즘은 또 이렇게 그거 또 주려고 그러면 50원씩 받고 하지만 뭐 콩나물 사고 뭐 양파 사고 하면 그 담아주는 검은색 비닐봉지 있죠? 그게 저거예요. 저게 PVC예요. 그러니까 진짜 흔한 물질이야. 그렇죠? 진짜 흔한 물질. 이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게요? 폴리바이닐 클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게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비니르
라고 하는 거예요. 비닐을 봉다리. 그러니까 여기서 온 말이야, 그죠? 비닐을 봉다리.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비닐을 봉다리. 시작. 이런 건 안 하지? 자, 하여튼, 네. 자, 딱 발음상 어느 나라 걸쳐 들어온 거예요? 네, 뭐면 알겠죠? 자,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비닐, 바이닐 다 발음할 수 있어야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비닐, 바이닐 다 발음할 수 있어야 안 돼요. 다 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쪽은 얘를 비니르, 알겠죠? 비니르. 그래서 이게 비니르가 된 거겠죠, 비니르. 그래서 근데 또 요즘은 또 잘 안 쓰죠, 비니르. 참 희한한 게, 참 우리나라 희한한 게, 요즘 비니르, 여러분 벤또 이런 말 써요? 벤또가 뭐예요? 도시락. 아니 어떻게 알아? 이야. 자, 그럼 테레비란 말 좀 써요? 좀 쓰는데 좀 점점 줄죠. 그러니까 테레비도 텔레비전이 그냥 TV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점점점. 무엇에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점 뭐 하고 있다? 점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우리나라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반영하는데, 참. 하여튼 우리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 여하튼 그래서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진짜 베니르 봉다리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라떼는 알겠죠? 근데 요즘 사실 비니르 봉다 이런 말 잘 들어요? 잘 못 듣죠? 잘 못 듣죠. 그냥 비닐봉지라고 하죠. 예. 참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확실하게 일본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걸 소재로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화학 양론, 그 다음에 기체 양론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만들어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5번이 이런 이제 첨가 중합 반응을 응용한 건데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비닐로 봉다리. 좋아. 아이고.